셀리버리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뭐 신약개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뭐 기생충 테마주,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이런 그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이 코로나 관련주,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이 반복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소외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도 키높이를 진행할 것이, 키 맞추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리버리는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갖춘 업체가 당연히 신약 개발 모멘텀도 많겠죠. 어떤 신약이 성공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다양한 신약 개발 기술과 후보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R&D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 그 중에서 나중에 성공하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약이 이미 개발되고 시판됐을 때는 주가가 이미 최고점까지 올라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봐야 되는데 풍부한 모멘텀을 가진 업체를 중심으로 보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 될 것이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 신약 관련된 모멘텀에 있어서 국내 상장된 바이오사 중에 어떤 종목에도 뒤지지 않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있었어요.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중증 폐혈증 치료 신약 미국 특허 출원입니다. 말도 사실 좀 어려워요.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중증 폐혈증 치료 신약의 미국 특허 출원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폐혈증 치료 신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억제한다고 했으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 좋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은 이 사이토카인을 과발현시키는 건데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병원균이라든지 면역체계의 침입자를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 내적 영역에서 그게 과도하게 발현돼서 면역체계가 더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그런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침입에서 방어할 수 있는 세포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은 손에 뭐 칼에 입은 상처나 이런 것들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다치거나 넘어져서 피가 난다고 해서, 혹은 뭐 심하게 좀 약간 칼이 찔리거나 아니면 베거나 혹은 뭐 어딘가에 이제 치여서 다치거나 출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그 정도로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한 상처만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라든지 방어기제나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기 때문인 것인데,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면역체계의 침입자를 제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외부 공격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같은 건데, 그 감염성이나 전염성이 높은 것을,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전염성이나 감염성이 높은 이런 병원군에 감염이 됐을 때요, 장이나 폐나 이런 부분들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약물 투여 시기를 놓치면은 그런 염증이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몰아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과도한 방어 체계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침입되는 그런 뭐 전염성이 높은 그런 감염증이나 이런 부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체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나 기관까지도 공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억제를 할 수 있는 치료 신약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폐혈증이라는 거죠. 그 사이토카인이 병원성 침입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까지 공격하고 시스템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폐혈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게 바로 이 폐혈증이고, 그걸 억제하는 치료 신약에 대해서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셀리버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오늘 이제 그 증권사에서든지 이렇게 나온 부분을 보면 뭐 플랫폼 가치로서의 이제 저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일본 제약사 DS와 함께 핵심 기술인 양리물질 내 생체 전송 기술 TSDT라고 하죠. TSDT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네, TSDT라는 것은 이제 셀리버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리 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약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체 장기까지 투여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은 그것이 효과가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을 날려서 떨어뜨릴 기술이 없으면 그 핵을 가지고 있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뭐 장기라든지 인체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몸속 깊은 곳까지 침투를 잘 시킬 수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TSDT라는 거죠. 물질,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 물질을 생체 내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글로벌 제약사 중에 DS, 그러니까 나이치 상쿄죠. 나이치 상쿄와 함께 그 TSDT 관련 공동개발 협약을 또 맺었어요. 그리고 유럽 소재에 있는 제약사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기업과도 이 TSDT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싱하도록 하는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셀리버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목받는다고 한다면 셀리버리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물론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만 셀리버리 같은 경우 특히 해외 업체와의 뭐 이런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라이선싱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셀리버리를 포함해서 다수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